요즘 중국 직구가 무섭습니다. 특히나 알리는 월 이용자만 613만 명으로 국내 쇼핑 앱 3위가 됐어요. 물론 1위나 2위에 비하면 작지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297만 명이었으니까 1년 만에 2배나 성장한 거죠. 그만큼 현재는 중국 직구가 유통의 트렌드 그 자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어떻게 중국 직구 붐을 만든 걸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국경을 넘는 중국 직구 시장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게 한국 시장은 엄청 중요합니다. 성장 가능성 때문이죠. 실제로 알리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증명되기도 했고요. 또한 중국에서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경쟁 업체들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잃고 있죠. 알리바바의 중국 이커머스 점유율은 2014년에 80%가 넘었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테무와 핀두들을 운영하는 PDD는 꾸준히 올라서 17%를 넘었고요. 이렇게 본진인 중국부터 흔들리는데 이 하락세를 뒤집을 카드도 없어서 해외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크게 투자하는 겁니다. 마동석 씨도 섭외하고 배송기간도 엄청 단축시켰죠. 원래 알리의 배송기간은 최악이었거든요. 물론 배송비를 더 많이 내면 해결되는데 싼 걸 사면서 배송비를 더 내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원래 알리에서 뭘 사면은 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쯤엔 제품이 도착했었어요. 이런 최악의 배송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이 최대 장벽에 가까웠습니다. 상품이 저렴해도 언제 받을지 몰랐기 때문이죠. 원래 아마존이나 쿠팡 아니면 컬리처럼 배송기간이 짧아야 소비자들이 해당 커머스를 이용하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싸도 한두 달 뒤에 받는 거라면 주문하기가 좀 꺼려지죠. 예언자도 아니고 한두 달 뒤에 내가 뭐가 필요할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반품이나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알리가 해결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한국 전용 물류 노선을 개설해서 배송기간을 평균 3에서 5일로 줄였죠. 중국 산둥성인 웨이하이시 창고에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상품들을 입고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배송기간을 크게 단축했죠. 이게 바로 알리 초이스 상품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배송기간을 보장받게 됐죠. 덕분에 상품 구매에 있어서 심리적 장벽이 많이 낮아진 거죠. 이제는 가격만 저렴하면 3에서 5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소비자들이 중국 직구를 이용할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파는 공산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특히나 오픈마켓 상품들은 거의 다 중국에서 가져오죠. 한때 직장인 부업 열풍을 불렀던 스마트 스토어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서 사기 힘든 상품들을 해외 직구로 조달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알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직구의 길을 열면서 중간 과정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3에서 5일만 기다리면 국내 셀러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전에는 국내 셀러가 대신해주던 반품이나 환불도 알리에서 직접 해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알리 직구는 동일한 상품을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국내 유통시장을 뒤흔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더 나아가 중국의 공장과 셀러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고요. 더군다나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국내에 물류센터까지 차린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 불황으로 수도권에 유휴 물류센터가 많아서 알리가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로 물류센터 확보가 가능하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만약 국내에 알리 물류센터가 생기면 배송기간이 1일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커머스 기업들이 1일 배송이 되니까 이제는 쿠팡 같은 기업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국내 커머스 시장의 대표는 쿠팡입니다. 압도적인 1위 기업이죠. 하지만 쿠팡의 강력한 성장세와 그로 인한 제조사와의 갈등은 반쿠팡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LG 생활건강을 비롯해 CJ그룹과의 분쟁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알리가 국내 물류센터를 개설하면 국산품들도 취급이 가능해져서 쿠팡의 대항마가 될 거란 이야기도 나왔어요. 실제로 알리는 K-베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국산품들을 직접 유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만 하더라도 한국 P&G, LG생건 등 쿠팡과 분쟁 중인 기업들이 많아요. 게다가 현재 알리 국내 물류 담당이 CJ 대한통운이라는 점에서 CJ와도 연결고리가 존재하죠. 알리 측은 비용 때문에 직접 물류는 안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 회사의 협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 직구 시장의 잠재력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중국 직구에도 취약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가품의 문제죠. 중국은 현재 짝퉁의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3년 10월의 국정감사 때 알리의 가품 이슈가 직접적으로 논의된 적도 있고요. 물론 알리 측도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가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AI 가품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품 원클릭 신고를 만든 데다가 증거 제출 없이 100% 환불을 약속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여전히 가품들이 쉽게 목격됩니다. 가품이 적발된 판매업자가 퇴출돼도 다시 가입하면 그만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 환불을 통해서 신뢰를 얻으려 한다는 점이죠. 쿠팡의 성장 비결은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도 있지만 신뢰가 더해진 덕분이었습니다. 예전엔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반품과 환불을 해주다 보니까 쿠팡이란 플랫폼에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런 서비스를 알리가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국내의 중국 직구 돌풍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동안 유통은 철저한 내수 산업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이건 이커머스 시대가 열려도 크게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중국 직구 시장의 성장은 이제 커머스도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점에서 고착화된 국내 커머스 시장에 큰 변화를 부른 것이죠. 알리와 같은 글로벌 커머스 기업과 경쟁하려면 과거처럼 하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와 중국 직구 시장의 부상은 향후 국내 커머스 기업들과 셀러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국내 기업들이 대응과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쨌거나 소비자들은 더 나은 것을 찾아 이용할 것이니까요.